의사 선생님, 제가 정말 살 수 없다는 겁니까? 깊은 산골 마을, 석양이 물드는 시간. 78살 박덕수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 기능 손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했지요. 그때 마당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 우소나,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가 힘겹게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보니 20년을 함께한 누런소 우손이가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입에는 도라지가 물려 있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언제 이런 걸 내게 가져오라 했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손이의 상처난 몸을 쓰다듬자 분노는 금세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이 늙은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손이는 할아버지의 손길에 고개를 들어 바라보더니 갑자기 하늘을 향해 애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 창문을 열었지요. 우손아, 제발. 그만해.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목을 안고 흐느꼈습니다. 우손이의 지친 눈에서도 눈물이 맺혔지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우손이가 가져온 도라지로 차를 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손이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으로 향했고 할아버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떤 것이 죽음을 앞둔 이와 그를 지키려는 소의 슬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손이는 산에서 무엇을 더 찾으려는 걸까요? 강원도 깊은 산골,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작은 마을 끝자락에 박덕수 할아버지의 낡은 한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텃밭을 가꾸며 홀로 생활하던 박덕수 할아버지에겐 20년 넘게 함께해 온 소 우손이 유일한 가족이었죠. 우손이는 단순한 가축이 아닌 반려자이자 친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산에서 약초를 캐러 갈 때면 늘 곁을 지켰고 짐을 실어 나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덕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 것이라 여기고 본인이 직접 캐온 약초로 달인 차를 마셨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우손아, 오늘은 산에 못 가겠다. 몸이 영 말을 안 듣는구나. 마당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우손이의 커다란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산으로 향했을 시간인데 할아버지는 방 안에 누워 얼굴이 창백했죠. 우손이는 할아버지 방문 앞을 서성이며 간간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이웃집 최 씨가 읍내병원으로 박덕수 할아버지를 데려갔어요. 진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산에서 독초에 노출된 탓인지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상태가 많이 심각하십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도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얼마나 든다는 거요? 의사의 대답은 할아버지의 현실을 더욱 냉혹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약초를 캐며 살아왔지만 남은 돈이라곤 겨우 다음 달 생활비가 전부였어요. 병원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박덕수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의 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산이 이제는 자신을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약초를 알아보는 제주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칠 수 없다니. 집에 돌아왔을 때 우손이는 외양간에서 뛰쳐나와 할아버지를 반겼습니다. 그 모습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손아, 이제 어쩌면 내가 새 주인을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밤 박덕수 할아버지는 병세가 더 악화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문득 외양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에는 조용히 잠들던 우손이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저 녀석이 밤중에 어디를 가는 거야? 힘겹게 일어나 방문을 열었지만 우손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외양간 문이 열려 있었고 산으로 향하는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어요. 너무 약해진 몸으로는 우손이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저 나이에 어디를 헤매는 거야.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걱정되는 마음에 잠을 설치던 할아버지는 새벽녘 우손이가 돌아오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외양간으로 들어가는 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침이 되어 방문을 열자 방 앞에는 뿌리가 달린 도라지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할아버지는 의아한 눈으로 도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우손이를 살펴보니 소의 입 주변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손이가 밤새 산을 돌아다니며 이 도라지를 캐온 것이었죠. 우손아, 이걸 내가 가져온 거냐? 우손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가득했어요. 박덕수 할아버지는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손이가 가져온 도라지를 정성껏 씻어 다렸습니다. 도라지차의 쌉싸름한 향기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평생 약초를 다뤄온 할아버지에게 도라지는 기침과 가래에 좋은 약재였지만 간 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진 약초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손이가 가져온 차를 한 모금 마셨죠. 우손아, 고맙다. 내 마음이 약보다 더 큰 효험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놀랍게도 차를 마신 후 할아버지는 잠시나마 기운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통증도 조금 가라앉은 듯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가로 가서 바깥을 살펴보니 우손이는 이미 외양간 문을 열고 다시 산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 녀석 또 어디를 가는 거야?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손이를 부르려 했지만 이미 우손이는 산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우손이의 귀갓길을 기다렸어요. 해가 저물 무렵 우손이는 입에 무언가를 문 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또 뭘 가져온 거냐? 우손이가 할아버지 앞에 내려놓은 것은 더덕이었어요. 더덕은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회복시키는 데 좋은 약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어제의 도라지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손아, 정말 내가 이걸 일부러 가져온 거니? 우손이는 마치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동안 함께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할아버지는 또다시 더덕을 정성껏 씻어 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눈을 떴을 때 우손이는 이미 산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외양간 문은 열려 있었고 우손이의 발자국은 산을 향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제보다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조금씩 기운이 돌아오는 듯 했죠. 이상하네. 약이 듣는 건가? 그날 저녁 우손이는 환기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당귀, 또 그 다음 날은 천궁을 가져왔어요. 모두 할아버지의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우손이가 가져오는 약초로 약을 다려 마셨고 놀랍게도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이 녀석이 어떻게 이런 약초들을 골라서 가져오는 거지? 마을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20년 된 노령의 소가 매일 산을 헤집고 다니며 약초를 물어온다는 이야기는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직접 와서 보고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저 소가 정말 약초를 구별해서 가져온다는 게 사실입니까? 마을의 약재상인 김 씨가 찾아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네. 하지만 우손이가 가져오는 건 전부 내 병에 좋은 약초들이야. 20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구먼. 김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그런데 박 할아버지, 아무리 약초가 좋다고 해도 병원 치료는 받으셔야 할 텐데.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병원비가 어디 있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우손이의 모습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산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우손이의 몸에는 상처가 하나둘 늘어갔어요. 가시덤불에 긁힌 자국, 미끄러져 생긴 멍, 날카로운 돌에 베인 상처들이 우손이의 몸 곳곳에 남았습니다. 우손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내가 많이 좋아졌어. 할아버지의 만류에도 우손이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거센 날에도 우손이는 산을 오르내렸어요. 어느 날은 진흙탕을 헤치고 다녀온 듯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또 어느 날은 가시덤불에 걸려 상처투성이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날씨에 우손이가 밖에 나가지 않기를 바랐지만 아침이 되자 우손이는 어김없이 외양간 문을 열고 비를 맞으며 산으로 향했어요. 우손아, 오늘은 가지 마. 너무 위험해. 할아버지의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우손이는 폭우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오후 우손이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힘겹게 걸어오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저 녀석, 다친 게 분명해. 할아버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손이의 앞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그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손이의 입에는 귀한 약초가 물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이 녀석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상처를 정성껏 씻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우손이의 눈에는 고통보다 할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더 크게 묻어났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우손이 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할아버지는 서둘러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다친 우손이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외양간은 비어 있었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우손이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산으로 향한 듯 했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또 갔단 말이야?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산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감사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우손이가 매일 물어오는 약초 덕분에 할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식욕도 돌아왔죠. 통증도 초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날도 우손이는 환기와 당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할아버지에게 약초를 건네는 모습에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손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우손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상처를 다시 한번 살피고 약을 발랐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외양간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우손이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산에 가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쉬어. 내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만. 외양간에 갇힌 우손이는 불안한 듯 왔다 갔다 하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손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애절해졌어요. 할아버지는 귀를 막고 방 안에 있었지만 우손이의 울음소리는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안 돼, 우손아. 너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거야. 점심때가 되자 우손이는 외양간 문을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밀던 것이 점차 거세지더니 마침내 나무로 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양간으로 뛰어갔습니다. 우손아, 그만해. 문이 부서지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외양간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손이의 이마에는 문을 들이받은 자국이 선명했고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손이는 계속해서 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녀석아,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다치잖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손이의 처절한 모습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외양간 문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가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알겠니? 문이 열리자마자 우손이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본 후 산을 향해 달려갔어요.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뭐가 중요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 그만해라, 우손아. 그날 저녁 우손이는 평소보다 더 많은 약초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마치 잠시 갇혀있던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이마에 난 상처를 치료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널 막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 우손아. 우손이는 할아버지의 손길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할아버지는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더 이상 우손이를 막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아침 외양간 문을 열어주며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무리하지 말고. 우손이는 매일 다른 약초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도라지, 어떤 날은 황기, 또 어떤 날은 당귀와 천궁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는 그것들로 정성껏 약을 다려 마셨고 덕분에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우손이의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알아온 의사 정 씨도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 정말 소가 약초를 구별해서 가져온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 않으면 나도 믿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우손이는 정말 그런단다. 정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손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늙은 소였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 범상치 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혹시 소가 가져온 약초를 먹고 증상이 나아지셨습니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반신반의했지.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 읍내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던 내 병이 우손이가 가져온 약초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정 씨는 할아버지의 맥을 짚어보고 눈과 피부색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신기하군요. 상태가 많이 호전되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 우손이가 가져오는 약초만 다려 마시고 있어.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학을 공부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동물이 사람의 병을 알아채고 적절한 약초를 찾아오다니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사는 받으셔야 해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상태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정 씨를 배웅했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정 씨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상처를 살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손이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어요. 노령의 소가 이렇게 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손아, 내가 나아지는 것보다 내가 다치는 게 더 가슴 아프구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손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할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어요. 그 모습에 할아버지는 더욱 북받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더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매일 밤 우손이가 돌아오면 따뜻한 물로 몸을 씻겨주고 상처에는 직접 만든 약을 발랐어요.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우손이는 편안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 녀석, 힘들면서도 날 위해 이렇게 애쓰다니. 할아버지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우손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염려스러워졌어요. 늙은 소의 몸에 매일 쌓이는 피로와 상처는 점점 깊어갔습니다. 특히 우손이의 오른쪽 앞다리는 심하게 절뚝거렸고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우손이가 다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외양간 문을 단단히 잠그고 우손이 앞에 앉았습니다. 우손아, 오늘부터 산에 가지 마라. 내 다리가 이대로는 더 버티기 힘들 거야. 우손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은 듯 불안하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산을 향해 머리를 돌리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이렇게 말을 듣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면 넌 곧 움직이지도 못하게 될 거야. 우손이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말에 거세게 반항했습니다. 외양간 문을 향해 돌진하며 크게 울부짖었어요. 문이 흔들렸지만 할아버지가 단단히 잠가 놓은 덕분에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 내가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 내가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우손이의 울부짖음은 점점 더 처절해졌습니다. 외양간 벽을 들이받는 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우손이의 슬픈 울음소리는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자, 우손아. 오후가 되자 우손이는 지쳐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간절했어요. 할아버지는 외양간으로 들어가 우손이 곁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이 늙은이가 뭐가 중요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 그만해라, 우손아. 우손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절뚝이는 다리로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어요. 그 모습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하지만 오늘은 쉬어. 내일부터 다시 가자.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외양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손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밖으로 나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무리하지 말고. 우손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한 후 천천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의지가 강한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우손이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복통이 많이 줄어들어 잠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손이가 매일 물어오는 약초 덕분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할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읍내에서 온 의사 정 씨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대로 계속 회복되시면 대학병원에 갈 필요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우손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 이 녀석 덕분이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정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우손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군요.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네. 이 녀석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내가 나아지는 만큼 우손이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정 씨는 우손이의 다리와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상처도 많았지만 노령의 소가 매일 산을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무리였어요. 소도 늙었는데 무리하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쉬게 해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만류에도 우손이는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우손이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우손이를 보며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는 어떻게 될까? 그게 가장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쓰러질까 봐 걱정이구나. 어느 날 저녁 우손이는 평소보다 더 많은 약초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할아버지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귀한 약초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찾아온 거니? 이런 약초는 아주 깊은 산속에서나 자란다던데.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상태가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분명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을 텐데 그만큼 위험도 컸을 테니까요.
우손이의 몸은 더욱 지쳐 보였고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도 심해졌습니다. 우손아, 이제 정말 그만하자. 내가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할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도 우손이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우손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제발. 그날 오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비의 양이 늘어나더니 곧 폭우로 변했어요.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산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우손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과 번개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산을 들고 마당에 나가 우손이를 기다렸지만 어두워질 때까지 우손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비에 산속에 있다면 정말 위험할 텐데. 밤이 깊어갔지만 우손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을 응시했어요. 걱정과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우손아, 어디 있는 거니? 새벽이 밝아오자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손이를 기다렸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로 마당에 나가 산을 향해 우손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손아, 우손아, 어디 있니? 목이 쉴 때까지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산으로 향하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팡이 하나 들고 산을 헤매러 갔겠지만 지금은 그럴 체력도 없었죠. 게다가 어제 내린 폭우로 산길은 더욱 위험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좋지. 걱정에 잠긴 할아버지에게 마을 청년 동철이가 찾아왔습니다. 동철이는 평소 할아버지를 잘 따르던 마을의 농부였어요. 할아버지, 아침부터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십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손이가 어제 산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밤새 폭우가 내렸는데. 동철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마을의 지인들 몇 명 불러서 같이 찾아볼게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기다리세요. 동철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같이 가야겠다. 우손이가 평소에 어디로 가는지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할아버지 건강이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결국 할아버지와 동철이 그리고 마을 청년 몇 명이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산길을 올랐어요. 예전보다 체력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래도 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손이는 보통 이쪽으로 많이 다녔어. 할아버지의 안내에 따라 일행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폭우로 인해 곳곳이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길을 막고 있었어요. 청년들은 앞서가며 길을 정리했습니다. 우손아, 우손아. 모두가 우손이의 이름을 부르며 산을 헤매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우손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점점 절망감이 깃들었습니다. 저기 뭔가 있어요. 갑자기 동철이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계곡 아래쪽에 무언가 흰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우손이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던지고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황급히 그를 따라잡아 부축했어요. 계곡에 도착하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손이는 계곡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은 진흙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손이의 입에는 작은 뿌리가 물려 있었습니다. 우손아, 이게 뭐니?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우손이의 입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것은 분명 산삼이었습니다. 작고 귀한 산삼이었어요. 이건 산삼이잖아. 동철이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산삼이네요. 이런 곳에서 산삼을 찾다니.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몸을 살폈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다쳐 있었고 온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어요. 아마도 폭우로 인해 미끄러져 계곡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서 우손이를 집으로 데려가야 해.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우손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힘겨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오는 동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우손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손아, 정신 차려. 곧 집에 도착할 거야. 버텨. 마을에 도착하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우손이의 상태를 걱정했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 했어요. 할아버지의 집 마당에 우손이를 눕히고 온수로 몸을 씻겨 주었습니다. 정씨 의사도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그는 우손이의 상태를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리가 심하게 다쳤네요. 그리고 과로와 탈진 상태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무리를 했으니. 할아버지는 울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겠습니다. 정 씨는 우손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주사도 놓아주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우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왜 이렇게까지 했니? 치료가 끝나고 정 씨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예요. 잘 돌봐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씨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우손이 곁에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때때로 물을 먹이고 상처를 살피며 쉬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할 차례구나. 밤중에 우손이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 희미하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할아버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우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신이 들었구나. 우손이의 눈은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산삼을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걸 위해 그렇게 고생했구나. 정말 고마워, 우손아. 다음 날 아침 소문을 들은 마을 약재상 김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가진 산삼을 보고 놀란 눈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귀한 산삼입니다. 수십 년은 자란 것 같은데 어디서 구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우손이를 가리켰습니다. 우손이가 찾아왔어. 목숨을 걸고.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 산삼이면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좋은 가격에 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산삼을 팔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테고 그 돈으로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손이를 좋은 곳에 맡길 수도 있겠죠.
얼마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김 씨가 말한 금액은 할아버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평생 모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 씨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우손이 곁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삼을 팔아 얻은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손에 든 산삼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에 비춰진 산삼은 마치 보물처럼 빛났어요. 김 씨가 제시한 금액이라면 대학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우손이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건데 마당으로 시선을 돌리자 우손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정 씨의 말대로 우손이의 다리는 심하게 다쳐 있었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가 우손이 곁에 앉았어요. 우손이는 할아버지를 보자 희미하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란다. 정말 고맙구나, 우손아.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산삼을 팔아 병원 치료를 받는다면 우손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든 소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을 텐데. 그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우손이의 상태를 살피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박 할아버지, 소문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소가 산삼을 물어왔다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손이가 내 병을 낫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김 씨가 산삼을 사겠다고 했다면서요? 그 돈이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우손이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요. 내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누가 돌봐줄지. 이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조카가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좋아해서 잘 돌봐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만 맡기셨다가 돌아오시면 다시 데려오시면 되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우손이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내 나이가 어디 갑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장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마을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할아버지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장이 떠난 후 할아버지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산삼을 팔아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손이가 찾아온 산삼으로 직접 약을 다려 먹을 것인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저녁이 되자 할아버지는 우손이에게 물을 먹이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우손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일어서기는 힘들어 보였어요. 우손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구나.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삼을 팔아서 너를 좋은 집으로 보내줄게. 나를 이끌고 남은 생을 편히 살 거라. 우손이는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다친 다리로는 일어서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를 향해 몸을 움직였어요. 할아버지는 우손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우손이의 눈에서는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손아. 우손이의 눈물을 본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손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처음 보았어요. 그 눈물에는 할아버지와 헤어지기 싫다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싫으냐? 나랑 헤어지는 게. 우손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핥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어요. 할아버지는 우손이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널 보내지 않을게. 끝까지 함께하자. 그날 밤 할아버지는 산삼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산삼을 손질하고 약을 다리기 시작했어요. 그 향기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우손이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산삼이니 이걸로 내 병을 고쳐야겠구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산삼 한 조각을 우손이에게도 주었습니다. 우손이도 몸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손이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할아버지의 손에서 산삼을 받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 할아버지, 산삼 판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산삼은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손이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거라 더 의미가 있어서요. 김 씨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텐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약초를 다뤄왔지 않습니까? 이 산삼으로 직접 약을 다려 먹으면 충분히 나아질 거예요. 게다가 우손이와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하니까요. 김 씨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삼으로 달인 약을 마셨고 우손이에게도 조금씩 먹였어요. 놀랍게도 둘 다 점점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통도 사라졌고 체력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우손이도 조금씩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정 씨가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을 때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실 줄은 몰랐어요. 산삼의 효능이 대단하군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의 효능도 있지만 우손이와 함께 있어서 더 빨리 나아진 것 같아요. 정 씨는 우손이의 상태도 살폈습니다. 저도 많이 좋아졌네요. 역시 주인과 함께 있는 게 최고의 약인가 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손이와 자신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서로에게 치유의 힘이 되었다고 믿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할아버지의 건강은 놀랍도록 회복되었습니다.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던 간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력도 예전처럼 되돌아왔어요. 우손이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산에 오르기는 아직 무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우손이를 데리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할아버지와 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우손아, 이제 내가 산에 가서 약초를 찾아올게. 너는 여기서 쉬고 있어. 우손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 대신 낫을 들고 산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산의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산아, 날 기억하니?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약초를 찾아 산을 누볐습니다. 우손이가 물어왔던 곳들을 기억해 그곳으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다양한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손이가 이런 곳을 어떻게 알았을까? 해가 저물 무렵 할아버지는 여러 약초를 캐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기다리던 우손이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반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할아버지는 우손이에게 약초들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찾아왔어. 이제 내가 쉴 차례야.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의 나무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마치 불타오르는 듯했어요. 할아버지의 마당에는 약초들이 말라가고 있었고 우손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리를 약간 절뚝이긴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우손아, 오늘도 산에 갈까? 할아버지의 물음에 우손이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매일 아침 함께 산에 올랐어요. 할아버지는 약초를 캐고 우손이는 그 옆에서 할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우손이가 먼저 발견한 약초를 할아버지에게 알려주기도 했어요. 너는 정말 약초를 알아보는구나. 어떻게 이런 재주가 생겼는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우손이의 신기한 능력에 놀라워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우손이가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오히려 신기했어요. 아마도 위기 상황에서 숨겨진 재능이 발현된 것일까요? 산삼을 먹은 후 할아버지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의사조차도 믿기 힘들다며 놀라워했죠. 할아버지는 모든 것이 우손이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우손아. 어느 날 할아버지와 우손이가 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약재상 김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할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 할아버지, 정말 건강해 보이십니다. 산삼이 그렇게 효과가 있었나 보군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삼도 좋았지만 우손이와 함께 있는 게 더 큰 약이었어요. 김 씨는 우손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소네요. 이런 소는 처음 봅니다.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손이는 그냥 소가 아니라 내 가족이지요. 20년 넘게 함께 해온 친구니까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요즘 약초를 많이 캐시는 것 같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손이가 알려준 약초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도 도울 생각이에요. 내가 고통받을 때 우손이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니까요. 김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오늘 캔 약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손이는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비록 나이 든 소였지만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몇 달 전 우손이가 산삼을 찾아온 곳을 다시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우손아, 오늘은 내가 산삼을 찾았던 곳으로 가보자. 혹시 또 다른 산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손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라도 되는 듯이 말이죠. 둘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산으로 향했어요. 우손이는 기억을 더듬어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험해졌지만 할아버지의 체력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어요.
우손이도 다리를 약간 절뚝이긴 했지만 산길을 오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마침내 그들은 작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우손이가 산삼을 발견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산삼이 자랐다니 정말 신기하구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땅을 살폈습니다. 약초를 찾는 눈은 아직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손아, 이게 뭐지?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산삼의 새싹이었어요. 우손이가 찾아온 산삼의 씨앗이 떨어져 자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산삼 새싹이잖아. 우손아, 내가 가져온 산삼에서 씨앗이 떨어진 모양이구나.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우손이를 껴안았습니다. 우손이도 기쁜 듯 울음소리를 냈어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곳에서 산삼 새싹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다. 우손아, 내 덕분에 귀한 산삼이 이곳에서 자라게 되었구나. 할아버지는 산삼 새싹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어요. 그리고는 우손이와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비밀로 하자. 산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끔씩 와서 살펴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손이가 찾아준 산삼 덕분에 자신이 살았고, 이제 그 산삼의 씨앗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말이죠.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우손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우손이의 놀라운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를 특별한 소로 여겼어요. 박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비밀이에요. 우손이와 나만의 특별한 장소죠.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우손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밤 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우손아,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구나. 내 덕분에 내가 살아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되었어. 우손이는 할아버지 곁에 누워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산삼 새싹이 자라는 것처럼 자신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우손이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산삼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고,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약초 연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손이가 알려준 약초들의 효능을 기록으로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할아버지의 눈에는 오랜만에 열정이 빛났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체념했던 그의 마음에 이제는 희망과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손이가 있었습니다. 우손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우리 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우손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부드럽게 울음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겠다는 변함없는 우정의 약속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할아버지와 우손이는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은 하얀 눈으로 덮였고 마을은 고요함에 잠겼어요. 할아버지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우손이는 외양간에서 포근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동안 할아버지는 우손이가 알려준 약초들의 효능을 연구하고 기록했습니다. 오랜 세월 약초를 다루며 쌓은 지식에 우손이의 특별한 감각이 더해져 할아버지는 새로운 약초 조합과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었어요. 이 소식은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박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의 기침이 완전히 나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어머니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한테 고마워할 것 없소. 모두 우손이 덕분이지. 할아버지는 항상 우손이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우손이가 목숨을 걸고 약초를 찾아온 덕분에 자신이 살았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약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우손이의 특별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우손이는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때로는 특정 약초가 있는 곳으로 할아버지를 안내하기도 했어요. 마치 질병을 감지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손아, 너는 정말 신기한 녀석이구나. 어떻게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우손이의 특별한 재능에 놀라워했습니다. 우손이는 그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낼 뿐이었어요.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멀리서 찾아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간 질환을 앓고 있던 중년 남성이었어요. 대학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마지막 희망으로 할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제 병은 할아버지가 앓으셨던 것과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고쳐질 수 있을까요? 남성의 표정에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맥을 짚어보고 상태를 살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소. 우손이와 내가 최선을 다해 볼 테니 희망을 가지시오. 할아버지는 우손이와 함께 남성을 위한 특별한 약을 준비했습니다. 산삼의 일부와 다른 귀한 약재들을 조합해 만든 약이었어요. 남성은 일주일 동안 할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고 놀랍게도 상태가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대학병원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남성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약초의 힘이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 남성이 떠나기 전 그는 할아버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초 지식과 치료법을 책으로 남기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출판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약초 지식을 책으로 남기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손이가 알려준 약초들, 산삼의 효능,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었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우손이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자세히 담았습니다. 이 책은 내가 아니라 우손이의 공로라고 써야 할 것 같소. 그 녀석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 봄이 찾아오고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우손이는
다시 산으로 향했어요. 겨울 동안 못 갔던 산삼 새싹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소나 산삼 새싹들이 겨울을 잘 견뎌냈을까? 산을 오르는 내내 할아버지는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작은 계곡은 예상과 달리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산삼 새싹들은 겨울을 이겨내고 더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네. 할아버지는 기쁨에 겨워 우손이를 껴안았습니다. 우손이도 기쁜 듯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들은 새싹 주변을 정리하고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폈습니다. 몇 년 후면 이 산삼들도 다 자랄 거야.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와 우손이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이 이제는 희망과 생명의 이야기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름이 되자 할아버지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산의 선물 우손이와 함께 찾은 치유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책 표지에 우손이의 사진을 넣었고 모든 수익금은 마을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우손아, 내가 나를 살렸듯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우손이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손이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우손이가 처음 산삼을 발견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둘은 함께 산을 오르며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손아, 1년 전 내가 목숨을 걸고 산삼을 물어왔을 때 나는 정말 놀랐었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우손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부드러운 눈빛으로 응답했습니다. 비록 다리를 약간 절뚝이긴 했지만 우손이는 여전히 건강했고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산삼 새싹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싹들은 놀랍도록 잘 자라고 있었고 몇 년 후면 완전한 산삼으로 성장할 것 같았어요. 내가 찾아온 산삼이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낳다니 정말 신비롭구나.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산삼 새싹들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경외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우손이는 할아버지 곁에 누워 함께 새싹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손아, 약속하자. 이 산삼들이 다 자랄 때까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자. 우손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머리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서로를 향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할아버지와 우손이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황금빛 석양이 할아버지와 소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가자, 우손아.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할아버지의 말에 우손이는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깊은 유대감,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 이 모든 것이 우손이와의 여정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고맙다, 우손아.
내 덕분에 나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석양 속에 사라져가는 두 실루엣은 마치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우손이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치유하며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